안녕하세요, 발자국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알아볼게요.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자를 열면 각종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시계 관련 부품이고요. 박스 안에 붙어있는 이 함석판은 날카로움으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 2주에 할 수업들 재료입니다. 먼저 발자국 상상카드로 아이들과 대화를 먼저 나눌 겁니다. 낮 시간과 밤 시간에 대해서 낮에는 뭘 하니? 밤에는 뭘 하니? 낮에는 뭐가 있니? 어디에 있니? 밤에는 어디에 있니? 뭘 할 수가 있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낮에 대한 것들을 그릴 겁니다. 낮에는 일단 밝으니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유치원 옆에 이마트 옆에 병원, 이렇게 들판에 있는 배경을 먼저 그릴 겁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배경을 먼저 그려주시고 거기다 뒤에다 이제 자석을 붙입니다. 스티커처럼 돼 있어서 자석을 붙여서 딱 철판에 붙이면 딱 고정이 되겠죠. 다음은 각 종이에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종이에 낮에 필요한, 배경에 필요한 어떤 소품들을 그릴 거예요. 햇님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그린 것들을 잘라서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뒤에 역시 붙입니다. 약간 냉장고에 붙이는 스티커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붙인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자석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흘러내리지도 않고 딱 붙을 수가 있습니다. 햇님도 붙여주고, 나머지 다른 것들, 바닥에 사는 거,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자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리는데 지금 자석 조각보다 작은 그림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고무자석이 가위로도 잘리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 고무자석을 또 잘라서 그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싹둑 하고 잘립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손가락에 힘이 없는 아이들 경우는 조금 미리 선생님들께서 잘라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만든 뒤 창문을 붙이면 예쁘게 되죠. 다음은 기타 재료들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데, 기타 재료들로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꼭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사람 대신에 이런 스티로폴 구에다가 눈 표정을 그릴 건데요. 그 다음에 조그만 데다가 뒤에다가 이제 자석을 작게 잘라서 원에 비치된 매직도 괜찮고요. 이런 파스넷도 괜찮고, 동그란 거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유치원에서 바라다 보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제 밤의 시간에 대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낮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대신에 이제 까만 종이에다가 이제 파스넷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 야경의 풍경을 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배경을 그린 다음에 이런 소품들도 또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꼭 까만 종에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하얀 종이나 색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게 색깔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석을 붙인 뒤 그림에다가 붙여주면은 어떤 자기만의 그림이 완성되겠죠. 자, 불꽃놀이 하는 야경이에요. 배도 떠다니고 집에 불도 켜져 있고 반달이 있네요. 자, 이건 낮 풍경이죠. 연못 같은 거에 물고기가 뛰어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나무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입체 오브제들도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주에는 이제 시계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이 바늘을 떼는데 바늘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떼다가 휘어질 수도 있고 구부러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붙였다고 하더라도 금방 또 다시 펴집니다. 이거는 구부러졌다고 해서 부서진 건 아니고요. 다시 반듯하게 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계 무브먼트가 시계판에 붙어있는 상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판은 시계 숫자판인데 일단 12개가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각종 재료들을 이용해서 꾸밀 겁니다. 자, 이거 꾸밀 때는 목공풀을 이용해서 숫자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스판클이나 뿅뿅이, 스티로폼 볼, 기타 등등을 나무 조각도 있고 그런 것들 붙여서 꾸밀 수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뿅뿅이를 이용해서 간단한 숫자 모양을 가지고 꾸며 보겠습니다. 이건 7인데요 7자로 목공풀을 짠 뒤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볼로 만든 건데 5를 표시한 겁니다. 5개의 굴을 이렇게 연결해서 약간 도너츠처럼 모양을 만들면서 5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그리고 면봉 같은 경우는 11이죠. 딱 봐도 그런 식으로 모양을 따라 해도 되고, 이 10은 1자는 종이를 오려서 붙인 거고, 두 번째는 나무 조각을, 원형 나무 조각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붙이는 겁니다. 꽤 잘 붙어요. 목공 본드는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마르는데 바로 마르진 않기 때문에 이 숫자를 먼저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시계 몸통을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동봉된 또 레고에다가 어떤 숫자를 쓰는 거죠. 이건 3인데요. 목공 본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3을 그려놓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스판클이나 아니면 저 색깔 작은 구슬들 그런 걸 이용해서 붙이면 됩니다. 이제 이 숫자를 제작할 때가 좀 아이들이 시간이 제일 걸리고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좀 많이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숫자판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한 주에 1시간에 다 못하더라도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요 스파클 같은 경우는 목공 본드로 밑에만 붙여놓으면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목공 본드를 좀 더 듬뿍 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공 본드는 마르고 나면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좀 방해 없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특히 저기 조그만한 색깔 있는 볼 있죠, 플라스틱 공. 저거는 옆에다 듬뿍 짜주는 게 좋습니다. 색깔도 칠하고 오브제도 붙이고 옆에 장식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눈알을 동봉했는데 나무 조각에다가 눈알을 붙여서 사람 얼굴을 만들고 글자도 썼습니다. 안녕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자유도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심이 되는 숫자 12, 6, 3, 9 위아래 양옆인데, 이거는 숫자를 모양을 이제 그대로 그리고 장식하는, 색칠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계를 볼 때 숫자가 그래도 명확히 있는 것들이 조금 보기가 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림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라스틱 볼인데요, 이거는 마르고 나서도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 목공 본드로 듬뿍 발라줍니다. 나중에 이게 투명해지면서 단단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정도 충분히 말리면 단단하게 붙어 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시계 몸통을 꾸미고 나서 붙이면 이제 시계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주째 들어와서 이제 시계 몸통을 만들 건데요.
일단 무브먼트는 붙어 있고 시계 바늘은 뺄 때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살짝 다시 피면 워낙 얇은 알루미늄 같은 거라서 금방 또 펴져요. 그래서 시계를 꽂을 때나 그럴 때 이제 구부러져도 다시 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닥을 꾸미겠죠. 이제 색칠을 하고 모양을 그리고 장식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한 판을 예쁘게 꾸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엔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이 숫자들을 먼저 12, 6, 3, 9를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1, 2, 3, 4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붙이고 나면 색깔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숫자들이 잘 안 보이시는데 그 안쪽으로 살짝 라인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면 그 시계의 숫자가 부각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늘을 꽂을 건데요. 시침 바늘 같은 경우가 잘 안 꽂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튀어나온 방향이 있는데 원래는 까만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야 되지만 튀어나온 방향으로 꽂으면 잘 안 박혀요, 시침이. 그래서 뒤집어서 박아도 상관없습니다. 뒤에는 색깔이 이제 약간 푸른색이 나는데 그 색깔도 예쁘고 하니까 이렇게 꽂으면 잘 안 들어가요. 막 힘으로 누르다 보면 바늘이 구부러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집어서 똑 튀어나온 것이 위로 향하게, 그러니까 색깔이 푸른빛이 나는 쪽으로 박아주면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시계는 가거든요. 색깔도 더 예쁘고. 분침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해도 되고 검은색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색깔을 좀 변화주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초침까지 박아 넣으면 이제 시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늘 길이가 좀 길 수도 있고 중간에 걸릴 수 있거든요. 지금 걸리네요. 그럴 때는 가위로 살짝 잘라버리면 됩니다. 되게 잘 잘려요. 그리고 시침도 이제 확인해 볼 텐데 걸릴 것 같은데 어디서 걸릴지 확인해 보게 원형을 돌려 봅니다. 저기 걸리네요. 그러면 거기도 살짝 잘라줍니다. 시침은 웬만하면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보고 초침도 한번 이렇게 쑥 돌려보고 네, 이제 되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을 맞출 텐데요. 일단 건전지를 넣고,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꼭 눌러서 체결이 돼야 이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12시에 먼저 맞출 텐데 시간 잘 가죠. 12시에 먼저 시간을 맞출 겁니다. 그렇게 맞춰 놓고 나서 이제 현재 시각을 맞출 거예요. 자, 모두 12에 정렬이 딱 되게 이번에 딱 정렬이 되네요. 근데 살짝 삐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늘을 이렇게 움직여서 12시에 정렬을 시킨 뒤에 다시 원래 시각, 지금 1시 반이면 돌려서 1시 반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주간의 시간에 관련된 발자국 수업을 끝났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꾸미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업 잘 하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